신경계. 아, 신경 쓰여. 그럼 들려요. 난 운동신경이 좋아. 아, 신경질 나. 할 때 모든 신경이 바로 요 신경을 말해요. 신경이 뭘까? 신경. 느낌. 비슷하다. 느낌을 이렇게 좀 전달하는 것. 뉴런 자, 뭐야? 신경. 쉽게 말하면 신경이 뭐냐면 뇌에서 만든 명령을 팔로 전달합니다. 팔로 전달해서 쌤의 손으로 전달해서 앵글하고 해야지. 손에 전달해서 막 손가락을 이렇게 피고 싶은 이런 거 못 봤죠? 손가락을 이렇게 손가락 이렇게 피는 거 있잖아. 이런 거 그거 쌤이 엄지손가락만 이렇게 피게끔 쌤의 근육들을 조정했죠. 누가 한 거야? 신경이요. 뇌가. 뇌가 뭘 통해서? 신경. 그렇지. 신경을 통해 했다라고 말합니다. 신경을 통해서. 우리 몸에서 그러면 우리 몸에서 이 명령을 전달하는 체계는 무선으로 와이파이를 전송하는 게 아니라 유선으로 전송한다. 유선으로. 그 유선에 해당하는 그 라인이 바로 세포라고 해서 세포. 신경을 구성하고 있는, 이 라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를 신경세포라고, 신경세포. 신경세포들이 쭉 연결돼서 신경을 구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꾸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뭐야? 모기 막 윙, 뭐야? 모기가 날아다니면 눈에 어른어른 보이기도 하고, 시각신경, 그죠? 뭐야 이거? 또 소리가 잉, 그러니까 청각신경도 막 자극해요. 그러니까 시각신경과 청각신경 막 자극하면서 나를 괴롭혀. 신경 쓰여. 신경질 나. 그러니까 신경이 자꾸 자극이 되는 거. 뭐야? 이런 거죠. 자꾸 내 뇌에서 자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경이 쓰인다. 신경질 난다. 이 표현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고요. 지금부터 설명할 건 그러면 그 신경을 구성하는 신경세포를 잠깐 설명을 먼저 할게요. 신경세포를 두 글자로 뉴런이라고 해요. 뉴런. 뉴런의 구조를 잠깐 보면은 몸통이죠. 몸통. 핵입니다. 핵. 세포마다 핵이 있잖아. 얘도 핵이 있어. 핵이 있고 핵 주변에 자극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렇게 가지가 여기저기 뻗어 있어. 가지가 뻗어 있어. 자, 핵 주변에 가지가 뻗어. 요거를 가지돌기. 이 가지돌기 역할은 어떤 신경 전달 물질이 들어오면 가지돌기가 이걸 받아들여서 여기 정보를 이 안으로 들여보냅니다. 약간 주변에 이렇게 촉수 같은 걸 뻗어놓고 어떤 자극이 오는지를 이렇게 보는 느낌? 그게 가지돌기가 신경을 이제 어떤 자극을 처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이제 가지돌기 역할이고, 이때 자극을 받으면 이 자극이 화학물질 형태로 오요. 화학물질 형태로 와요. 자극이. 화학물질의 형태로 자극이 오면은 완전 신기하게 여기서 저를 전기 신호로 바꿉니다. 전기 신호로 바꾼 다음에 그 전기 신호를 자기 몸통을 따라서 이렇게 전기 신호를 오른쪽으로 전달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단으로 이 신호를 전달합니다. 이 신호를 전기 신호로 바꾼 다음에 이쪽 방향으로 신호를 전달하는 것을 전도시킨다. 전도라는 말은 전기 신호가 가기 때문에 전도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이렇게 움직이게 합니다. 정리하면 핵과 가지돌기를 포함해서 이 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신경세포의 몸체, 신경세포체라고 불러주고요. 신경세포체에서 받아들인 자극을 뒤로 보내죠. 이 뒤쪽을 뭐라고 하냐면요. 축삭돌기라고 불러줍니다. 그래서 신경세포체 쪽에서 축삭돌기 쪽으로 전도를 일으키고 어떤 정보를 이쪽 방향으로 전달해 준다. 어떤 정보와 자극을 오른쪽 방향으로 전도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그래서 축삭돌기의 말단부라고 불러줍니다.
그래서 화학물질이 와서 이렇게 전기 신호로 바뀌어서 쭉 가면은 뒤에서 또 기다리고 있는 뉴런이 있을 수 있잖아. 이렇게 뒤에서 있는 뉴런을 한테 또 요 신호를 전달할 때 봐봐. 이 맨 끝부분 축삭도기 말단에서 다시 화학물질 형태로 변형이 돼서 또 다른 뉴런에게 신호를 전달하는 거야. 이렇게 전달할 때를 여기는 전달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여기는 전도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책이 안 나오네요. 첫 번째 뉴런에서 두 번째 뉴런으로 이렇게 화학물질을 전달하는 요 틈을 뭐라고 부를까요? 있어요? 안 나와요. 책이 안 나옵니다. 자음 퀴즈가 자음 퀴즈. 이 자음 퀴즈. 들어봤어. 모음도 아니고. 모음 퀴즈? 세뇨. 세뇨가 뭐? 여기 안 나와 있죠? 안 나왔어요. 책이에요? 근데 들어봤을 거야. 들어보면 한 번쯤 들어봤어요. 그럴 거예요. 쌤이 딱 말하는. 들어봤어요. 그럴 거예요. 모르겠는데. 모르겠죠? 아니요? 알겠어요? 아니요? 전화를 조금만 더 힌트. 조금만 더. 블루가이스 아닌가요? 제 누데스가 생각이 나요. 선생님. 어? 갑자기 궁금한데 그냥 월드컵 보셨어요? 봤지. 0대 0으로 끝났는데. 아요. 경기 진짜 재밌었어, 실시간. 그니까. 근데 골대 맞은 거. 너무 다행이에요. 아, 진짜. 아. 아, 너무 다행이죠. 황희가 너무. 아, 진짜 황희찬. 황희조. 아니, 황희죠. 아니, 황희찬이었는데, 씨. 황희찬은 못 나왔어요. 진짜. 그게. 소율이 열심히 찾는 거 봐. 없어요. 몰라, 진짜. 선생님 그러면요. 어. 두 번째 니은만 알려. 네 말해줄까? 자, 뇌. 네. 뇌거지네. 뇌물. 응? 뇌. 네. 네? 저런 거. 시냅스. 정답! 누구야? 아. 시냅스. 아. 아니요. 못 들어봤어요? 네. 진짜? 처음 들어봤어. 시냅까지는 알았는데 선인 줄 알았어요. 시냅선? 네. 시냅, 같은 게 책이 나왔어. 오늘 세개 뭐야? 책이 없는 거니까. 원래 2개 아니에요? 세 개거든? 두 개 아니에요. 두 개를 아니야, 두 개? 그게 중요해? 두 개. 많이 중요해요. 여러분들은 세 개 줄게요. 아, 네. 아, 네. 그럼 되죠? 7개로 받고 싶어. 시냅스. 바로 송이세요. 시냅스라고 불러주고요. 시냅스 틈이라고 불러줍니다. 우리 왜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은 뇌를 막 이렇게 모식적으로 표현하고 시냅스가 발달하여 이런 말 써요. 이런 게 발달해서 뇌가 되게 좋은 뇌를 갖고 있을 때 시냅스가 많이 발달한 사람이 뇌가 좋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나왔단 말이야. 자, 근데 시냅스에는 왼쪽의 뉴런에서 오른쪽 뉴런으로 어떤 신호를 전달할 때 시냅스를 이용한다. 시냅스라는 것을 통과해서 전달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뉴런의 구조를 좀 먼저 설명을 했고요. 우리 책에 나와 있는 뉴런하고 좀 모양이 다르죠? 뭐가 다르지? 눈깔이 없어요. 눈깔이. 없어. 이 눈깔이 핵이에요. 네? 이 핵이 눈깔입니다. 저기. 화살표가 없어. 살펴 없나요? 야, 거기 눈깔이가 써있냐? 방송 중인 거. 눈깔이 뭐야, 눈깔. 핵이라고 딱 찍혀있네요, 핵이라고. 반. 눈깔이라니. 반. 자, 이거. 소세지 모양. 소세지 모양. 소세지 모양이 옛날. 책에는 있죠? 옛날. 줄줄. 소세지 모양이 이렇게 있으면, 뭐가 좋냐면, 소세지 모양으로 이렇게 감싸져 있으면은, 이 전도 속도가 맞아요. 훨 빨라져요. 소세지가 있으면. 왜요? 곰팡이나 소시. 부표도 아니고. 잘 들어. 쏘니까. 오. 소시지! 그래서 손음이 빠른. 쏘리? 아니, 그. 이거가 왜 빠른지에 대해서 알려면은 여러분 고2가 되어야 해요. 지금은 저 녀석들이 이렇게 소세지처럼 이렇게 들어있으면은 굉장히 신호가 더 빨리 가는구나 라는 정도로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이 녀석들의 이름은 수초라고. 수초. 없어요. 수초 없죠? 써놓으세요. 수초가 있으면 굉장히 전도 속도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무슨 선생님이랑
달라요. 물에 사는 풀 수초 아닙니다. 맞춘 거. 다른 말로는 마리집이라고도 부릅니다. 마리집, 수초, 마리집 여러 가지 표현을 불러줘요. 다 바다 생물 이름 같아요. 네. 스펀지밥에 나올 것 같은 바다 이름. 가고 싶어. 바다 가고 싶어? 뭘 받아? 뭐 줄까? 뭘 받아갈 거야? 크리스티아노 네? 로날두. 마이크요. 마이츠. 이따 줄게. 이따 받아가요. 왜요? 왜요? 바다 가고 싶다래요. 저도요. 저도요. 저도 받아가고 싶어요. 지금? 네. 저 랜덤 박스 하나 가져가고 싶어요. 지금 쏠까? 동의바다? 서해바다? 와우. 서해바다는 언제든지 갈 수 있죠. 사해바다. 서해바다? 아, 네, 맞아. 뭔데? 비행기 타고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는? 서해바다는? 있어요. 돌리시죠. 자, 뉴런의 종류 이제 설명을 할게요. 자, 뉴런의 이제 기본적인 뉴런을 소개를 했고 또 다른 뉴런들이 있는데 자, 이거는 이제 겹쳐서 한번 설명을 해줄게요. 이게 기본 뉴런이고요. 민규가 쌤을 때려요. 어딜 때릴까? 팔을. 여기요. 팔 때려. 생명의 의미를 느꼈어요 방금. 봤어? 살짝 때리는데 무슨 어쨌든 쌤이 팔입니다. 아깝다. 팔을 때려다 칩시다. 팔을 때리면 팔을 땅 때리면 쌤이 아프죠. 네. 왜 아프냐면은 연약해. 쌤이 여기 연약해서 쌤의 팔에 연결되어 있는 뉴런에 의해서 신호가 전달돼서 뇌로 전달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감각점들이 이렇게 쌤의 피부에 박혀 있고요. 이렇게 된 뉴런 하나가 이렇게 축삭돌기 말단을 이렇게 가지고 있게 됩니다. 중간에 이렇게 몸통이 있어요. 중간에. 이게 뉴런이야. 좀 아까 봤던 뉴런과 어때요? 모양이. 좀 다르죠? 얘는 왜 이렇게 생겼냐면은 여기 피부에 감각점을 박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앞에 감각점을 박아 넣는 게 앞에 있고 중간에 핵이 중간에 분포하는 거예요.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그림과 똑같죠? 100% 싱크율을 보입니다. 네? 와우. 100% 똑같다고. 똑같지 않아? 아, 돼요? 자세히 보지 마. 똑같아요. 이런 모양을 하고 있단 말이야. 아니, 근데 어떤 거 얘기하시는 아이 진짜. 뭘 따라하시는 첫 번째 여기 피부에 박혀있는 뉴런을 쌤이 그린 거야. 저 진짜. 진짜 너무 이게 피부예요. 피부입니다. 완전 똑같아. 피부야 피부. 똑같죠? 와. 싫어. 이 첫 번째 뉴런을 감각을 느끼는 뉴런, 감각 뉴런이라고 불러주는 거죠. 다른 말로는 감각신경이죠. 감각신경이라고도 부릅니다. 감각신경. 자, 그럼 이 나를 때린 엄청나게 세게 쌤을 빵 때렸다는 이 충격에 대한 정보를 얘가 어디로 전달하는 거야? 네. 뇌를 전달할 때 시냅스를 통해서 뇌에 해당하는 뉴런으로 보내주게 되는데 뇌에 해당하는 뉴런은 짤막해요. 굉장히 짧습니다. 짤막한 뉴런들로 되어 있고요. 마리집, 수초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얘는 수초를 가지고 있어요. 왜? 제가 나를 때렸다는 걸 빠르게 인식해야 되기 때문에 수초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뇌를 구성하고 있는 뉴런, 우리 뇌는 뉴런 덩어리야. 뭐라고? 우리 뇌는 뉴런들이 잔뜩 모여있는 거, 신경세포가 잔뜩 모여있는 게 뇌입니다. 그러니까 신경세포 덩어리. 세포 덩어리는 세포 덩어리인데 신경세포들만 잔뜩 모여있는 덩어리가 뇌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생긴 뇌들이, 뇌신경세포들이 잔뜩 모여있는 게 뇌입니다. 자, 요 뉴런을 그래서 우린 뭐라고 부르냐? 연합사령부, 연합뉴런이다 라고 불렀습니다. 연합한다. 뭔가 정보를 연합하고 명령을 만들고 하는 복합적인 활동을 하는 곳이에요. 여기서 이제 명령을 만들어. 명령. 어떤 명령? 네가 날 때렸잖아. 네. 끝? 복수.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선생님, 모르다가 죽을 것 같은데. 그래서 나도 때릴 거야 라는 명령을 만듭니다. 진짜예요? 그럼 나도 때리려면 어디다 명령을 전달해야 돼? 네. 왜? 뇌에다가? 팔에다가. 팔에 어디? 여기. 근육이다. 그래서 얘가 너 일로 와봐. 네가 내가 준 명령 좀 전달해. 굉장히 빠르게.
얘가 우리가 봤던 요 뉴런입니다. 요 녀석. 얘한테 전달해! 누구한테 전달할까요? 당연히 근육이지. 근육에게 명령을 전달해서 근육을 수축시켜가지고 어쩐 거 아니야? 피한 거야? 네. 하네요. 명령을 전달하는 거예요. 이게 자극과 반응이야. 내가 자극이 이렇게 들어오면 마지막에 반응을 하는 겁니다. 자극이 딱 맞았어. 나도 반응하는 거야. 자극과 반응이라고 표현을 해요. 또 다른 자극과 반응. 어떤 물체가 막 날아옵니다. 뭔가 어떤 큰 물체가 막 날아오면 어떻게 해요? 피하죠. 이게 자극을 내가 눈으로 보고 자극을 눈으로 받아들여서 하니까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피하는 반응. 이것도 자극과 반응입니다. 오케이? 자극에 대해서 반응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건 기본적인 내가 피부라는 곳에서 자극을 느꼈을 때 마지막에 근육이라는 곳에서 반응을 하는 경로를 보여주는 거고요. 마지막에 연합 뉴런이 만든 명령을 전달하는 세 번째 뉴런의 이름은요. 운동 뉴런이라고 표현합니다. 다른 말로 무슨 신경? 이게 운동신경이에요. 쌤은 운동신경이 좋다 나쁘다? 나쁘다. 얼마나 나쁘냐면요. 이렇게 나빠요. 쌤이 이 분필을 던져가지고 이 구멍에 넣을 거야. 저를 깨져봐. 노트북. 말도 안 되게 던졌죠. 네. 내 뇌는 분명히 정확하게 가서 이렇게 가게끔 내가 명령을 내린 거다. 근데 이 운동신경이 말을 들었는데 말을 안 들은 거야. 말을 안 들은 거야. 이거 근데 기가 막히게 넣는 아이들 있죠. 만통하셨어. 기가 막히게 어떻게 만통하게 나 이렇게? 기가 막히게 이거를 정확하게 쭉 넣는 애도 있어요. 기가 막히게 막 농구할 때 그거 클린샷 막 기가 막히게 하는 애도 있습니다. 걔네들은 뭐가 좋은 거야? 운동신경이 좋은 거야. 왜? 내 뇌가 명령한 대로 그대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거죠. 나맞추려. 나를 겨냥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운동신경이 좋다고 하면 운동을 잘한다 이 뜻이 아니라 운동을 담당하는 저 뉴런이 굉장히 자기 역할을 수행을 굉장히 잘할 때 뇌하고 콜라보레이션이 잘 맞을 때 운동신경이 좋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운동신경은 연습을 통해서 향상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세 가지 뉴런을 소개했습니다. 책에도 똑같이 나와 있죠. 자, 자극의 전달 경로. 자극이 오면 피부가 먼저 그 자극을 받아들이죠. 이 피부는 뭐라고 할까? 지난 시간 배웠죠. 감각, 기관. 관자 빼봐. 감각기. 감각기가 반응한다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맞는 말의 뜻입니다. 감각기가 어떤 감각기가 이 자극을 받아들이고 감각 뉴런을 통해서 연합 뉴런으로 전달한다면 연합 뉴런이 운동 뉴런을 통해서 마지막에 반응을 시키죠. 반응 기관 또는 관자 빼고 뭐라 한다? 반응기에 전달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책에서는 운동기관, 운동을 시키는 기관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다른 말로 반응을 일으키는 기관이라서 반응기관이라고도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날 여기까지가 뉴런에 대한 소개입니다. 사람의 신경계를 바로 설명할게요. 쌤을 그릴 거예요. 쌤은 머리가 없어요. 작고요. 다리가 길죠? 네? 짧죠? 짧아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도 팔 짧게 영식이 그려주면 아직 덜 그렸어요. 농담이고요. 되게 간단히 그릴게요. 자, 선생님 몸속에도 신경계라는 시스템이 들어있나요? 당연히 들어있겠죠. 팔 손가락 찌르면 아프잖아요. 그죠? 머리 때리면 아프고, 그죠? 자,
하지만 아쉽게도 척추가 필요해요. 휘어 있나요? 선생님 약간 그래요? 정확하게 그린 거야? 휘어 있어요? 자, 아유 갑자기 아프네. 쌤 몸속에는 그래서 신경계가 종류가 두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완전 중추가 되는 신경계가 있습니다. 중추. 신경계의 중추. 중심. 신경계의 중심. 여기는 누구? 연합뉴런. 오케이, 연합뉴런. 하나 정립. 연합뉴런이라고 하는 중추가 있는데 뇌가 바로 그 연합뉴런이 잔뜩 모여있는 녀석이에요. 그래서 내가 중요해요? 뇌가 중요하죠. 뇌가 우리 몸의 중추신경입니다. 뇌에서 모든 명령을 만들고 뇌에서 반응을 시키고 막 그래요. 뇌에서 널 쫄려보게 하고 막 그래요. 분노가 막 차오르고 눈 아프게 하고 그죠? 근데 뇌랑 연결돼서 여기 척추 안에까지 연결된 중추신경도 있습니다. 네. 바로 이렇게 생긴 중추신경이 이렇게 척추 봐봐 척추라는 뼈 속에 이 신경 다발이 쫙 들어있어. 정답. 이름은 척수입니다. 그래서 중추신경계는 크게 뇌와 척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람의 척수는 본 적이 없죠, 여러분들. 네. 하지만 사람들이 소를 잡아가지고 소의 등골 등에서 척추에서 길다란 척수를 두둑 빼내가지고 뚝뚝뚝 잘라서 간장 찍어 먹습니다. 알아요. 본 적 있어요? 먼저 안 그래, 돼. 드셔보셨어요? 나 안 먹어봤어요. 근데 우리 인터넷에다가 척수라고 치면은 음식으로 척수가 네. 막 긁어먹긴 하던데. 그리고 굉장했죠. 먹고 싶지 않죠. 분갈비예요? 근데 결국 아니야. 그냥 신경세포를 먹는 거라니까. 뉴런 덩어리를 먹는 거야. 그럼 뭐 좋아해요? 근데요, 신경세포는 운동량이나 이런 게, 운동신경 같은 게 높아요? 신경은? 그렇지 않고요. 그냥 신경이란 그냥 세포들의 모임이라서 이걸 신경이 활발히 움직이요. 그죠. 신경이 활발하게 움직이면은 예민하죠. 예민하고 감각도 예민하고 운동도 잘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가능성이 예민하죠. 둔한 것보다 낫지. 중요한 건 중추가 되는 신경은 뇌만 있는 게 아니라 연결된 척수도 중추신경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뇌와 척수 둘 다 중추가 되는 신경이다. 그래서 약간 콩나물처럼 이렇게 들어있죠. 그리고 이 중추만 있으면 쌤이 온몸을 움직일 수 있어 없어? 중추에서 연결된 유선들이 온몸 구석구석 뻗어 있어야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잘 봐. 온몸 구석구석 뇌에서 한 쌍, 두 쌍, 세 쌍, 네 쌍,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등등 전체 뇌신경. 자, 뇌신경. 뇌에서 나가는 신경 12쌍이 온몸으로 뻗어 있는데 주로 얼굴 쪽에 뻗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얼굴을 찌르면 아파 안 아파? 아프지. 그거는 얼굴에 연결된 뇌신경이 바로 뇌한테 얘가 나 찔렀어! 라고 말하는 거야. 아픔을 느끼게 하는 거지. 근데 손가락을 찌르면 어떻게 돼요? 봐봐. 이거는 이렇게 척수에서 온몸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걸 척수신경이에요. 척수신경은 몇 쌍이냐면 31쌍입니다. 완전 신기하지 않아요? 참 너무 신기한데 이거. 자, 이렇게 뇌신경과 척수신경이 온몸으로 뻗어 있는 것을 말초신경계라고 불러줍니다. 말초신경계도 크게 체성신경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자율신경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체성신경의 종류가 이렇게 뇌신경과 척수신경이 있다는 거야. 정리할게. 온몸 구석구석 뻗어있는 신경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한데 내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신경. 왼손 들어, 오른손 들어, 오른손 들지 마. 이런 것들
내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을 체성신경계라. 체성이란 내가 마음대로 몸체자 써서 움직일 수 있는 걸 말하고요. 자율신경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신경이야. 온몸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특히 여기 연결되어 있는데, 이렇게 연결된 이거. 자, 지금부터 심장 빨리 뛰게 해봐.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어요? 네. 안 돼? 운동을 하지 않았잖아요. 지금 뛰면 뛰면 안 돼. 가만히 앉아서. 뇌로 명령시켜. 숨을 안 쉬면 숨을 안 쉬면 오바라지겠죠. 그것도 어떤 뇌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임시로 숨 멈추는 거야. 내가 명령을 내리는 거죠. 자, 이렇게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 자, 밥을 먹었어. 아, 잠깐 소화 잠깐 멈춰봐. 수화? 소화 잠깐 멈춰봐. 되나요? 장 운동 잠깐 멈춰볼래? 안 되잖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 걔네는 무조건 움직입니다. 그죠? 두 번째. 운동을 막 하고 있어. 와! 뛰고 있어. 심장 어떻게 돼? 엄청 빨리 뛰죠? 자, 이때 명령합니다. 뇌에서. 심장 천천히 뛰어. 천천히 뛰나요? 막 운동을 막 하고 있는데 심장 천천히 뛰라고! 하면 천천히 뛰나요? 그것도 말 안 들어요. 지 마음대로. 운동을 하면 저절로 막 빨리 뛰고, 운동 안 하면 천천히 또 뛰고, 내 의지와 상관없이 움직입니다. 맞죠? 맞죠? 이런 것을 자율신경이라고. 지 마음대로 자율신경이야. 그래서 말초신경에는 온몸 구석구석 뻗어진 신경계인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도 있다 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아, 그렇구나 라고 일단 알고 있으면 되고요. 자, 신기한 게 뭐냐면 말초는 말이 뭐야? 온몸 구석구석 끝까지 뻗어 있는 거죠. 그죠? 네. 근데 체성신경이 신기한 숫자야. 12월 31일. 정확하게 모든 사람은 12쌍의 뇌신경과 31쌍의 이 척수신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완전 신기하잖아. 근데 없앨 수도 있죠. 굳이 왜 12월 31일과 똑같아? 근데 왜 더 많을 수도 있어? 안 많아. 딱 맞다니까? 왜요? 그러니까 신기하지. 다 어른이나 보내봤어요. 아니면 똑같아요. 똑같아. 적게 튀어나올 수도 있어요. 적게 튀어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그러면 약간 기형이 신경 잘릴 수도 있잖아. 자를 수 있어. 그럼 돼요? 추가요? 신경은 우리가 왜 팔 같은 요 세포가 죽으면 요 상피세포? 아니 팔세포? 체세포? 이게 죽으면 새롭게 세포분해를 통해서 다시 재생이 되거든요. 근데 신기하게 요 신경세포는 한번 끊어지면 재생이 안 됩니다. 그럼 죽어요. 죽는 건 아니고 봐봐. 예를 들어서 척수에 있는 요 신경이 끊어졌어. 어떻게 될까? 죽는 게 아니라 이 척수가 끊어지면 이게 끊어지게 되면 아래쪽 신경을 더 못 써. 하반신 마비. 아, 그거 하반신. 하반신 마비. 옛날에 어떤 가수가 오토바이를 타다가 사고가 났는데 뭐 엄청 심하게 막 사고 난 거 아니고 길에 쓰러졌어요. 쓰러졌는데 이제 의식을 이렇게 쓰러졌겠죠. 그때 택시기사가 그 사람을 구한답시고 상체를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렇게 줄줄 끌었어. 어떻게 했을까? 사망. 여기가 끊었어. 아우, 척수신경. 그럼 다리를 끌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끌면 안 되지. 가만 놔둬. 들었어야 돼요. 그대로 들어야 돼. 그래. 그래서 119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교통이 막히니까 이렇게 끌어서 바깥으로 뺀 거야. 어쩔 수 없죠. 그래서 택시기사 고생했어요? 택시기사 아마 고발 당하고 도와줬다가 고소당하고 막 그랬던 걸 알고 있어. 그러니까 응급처치를 하더라도 알고 해야 되는 겁니다. 잘못 알고 하면은 사람 인생을 망칠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강원래죠. 클론의 강원래라는 사람인데 지금 휠체어 타고 평생 살아요. 그냥 근데- 운전할 때 발로 아니 손으로 할 때. 손으로 다 할 수 있어요. 브레이크를 못 밟고. 손으로 브레이크를 잡을 수 있어요. 설정하면 되는데 중요한 건 요 신경세포가 끊어지면 절대 재생이 안 돼. 우리 피부세포가 없어지면 재생이 돼요. 뇌세포도 신경세포니까 재생이 안 돼. 우리 머리 때리면 뇌세포 죽는다 그러잖아. 실제 맞는 말이야. 그 여기 때문에 탈모된다는데. 무슨 말이에요?
그거는 이제 많이 머리카락을 만드는 세포가 죽으면 머리카락을 못 만들 수도 있다는 뜻이. 신경하고 조금 다른 얘기예요. 자, 아무튼 이렇게 신경계가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저 중에서 우리는 뭘 배울 거냐면 먼저 뇌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뇌 없는 사람. 없는 잠깐만요. 뇌가 몇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지 알아요? 네. 아니요, 5등분. 뇌가 5개의 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잘 봐, 암기법부터 소개할게요. 뇌가 커다란 뇌가 위에 있어요. 커다란 뇌. 이 커다란 뇌라서 이름이 뭐야? 네네. 오케이, 대뇌. 대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언어를 쓸 수 있고 추리할 수 있고 먹을 수 있어요? 먹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먹는 것은 대뇌가 없어도 먹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약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 있죠.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대뇌 덕분에 가능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동물은 대뇌가 없어요? 동물도 대뇌가 있죠. 근데 말을 못해요? 말은 못하죠. 대뇌 기능이 별로 안 좋아요. 사람만큼 대뇌가 기능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뇌의 기능을 그래서 고등, 아주 우리 고등하죠. 고등 정신작용이 키워돼요. 고등 정신작용. 고등학생이요? 고등시 아니고 고등하다는 거 되게 높은 수준을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고등 수준. 그래서 고등어 우와, 암기법 그거예요. 우리가 등푸른 생선 고등어를 먹으면 네. 대뇌가 좋아지는 겁니다. 진짜요? 대뇌가 좋아요. 거기 들어있는 무슨 성분인데 까먹었다. 오메가3인가? 아무튼 대뇌가 좋아지려면 고등어를 많이 먹으면 되죠. 이렇게 연결해서 대뇌의 기능이 뭐냐 그러면 유식하게 고등어 말하면 안 돼. 고등어가 떠오르면서 고등 정신작용입니다. 목소리 왜 이렇게 짧으신 겁니까? 왜냐면 내가 고등어가 떠올랐다는 걸 숨겨야 되거든. 고등 정신작용인 것 같아요. 그렇죠. 고등 정신작용이 뭐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설명하면 되겠죠. 그래서 대뇌는 고등 정신작용을 담당합니다. 자, 대뇌가 있고요. 중간에 여기 커다란 중앙에 있는 뇌가 있죠. 중앙에 있는 뇌. 가운데 있는 뇌라서 중간뇌입니다. 중간에 있는 뇌는 중간뇌 또는 중뇌 또는 중간뇌라고 해요. 중뇌라고 할게요. 자, 이 녀석은 뭐냐면 요 중뇌 바로 앞에 눈이 있어요. 눈. 중뇌 앞에 눈이 있거든요. 여기 있어요. 그래서 눈과 관련된 모든 걸 중뇌가 한답니다. 그럼 내가 이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뒤쪽까지 이렇게 흩어져 있어요. 여기 전체 안 전체를 채우고 있어요. 자, 저봐. 눈동자를 움직여서 왼쪽 오른쪽 누가 하는 거야? 중뇌가 하는 겁니다. 중뇌 없으면 못 움직여요? 중뇌가 없으면 못 움직여요. 그리고 밝은 곳에 가면 홍채 동공 작아지죠. 네. 어두운 곳에 가면 커지죠. 이것도 중뇌가 하는 거예요. 중뇌가. 맞는 중에 신기한데. 그래서 선생님이 갑자기 의식을 이렇게 쓰러져. 그죠? 오늘 어떻게 할까? 손전등이 신고해요? 경찰서에 뭐라고? 어디 신고한다고? 경찰서에 신고한다고? 범죄자가 쓰러졌어요. 범죄자가 쓰러졌어요? 드디어? 주로 이제 119에 전화를 하죠. 저거 왜 안 해? 손전등이. 맞아. 그 구급대원들이 또는 의사가 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야? 손전등을 내 눈을 이렇게 까지집어가지고 손전등을 이렇게 눈에 비춰봐요. 왜? 근데 그게 홍채가 나가는 게 뭐예요? 홍채가 줄어드는 게 보입니다. 내가 움직이나. 맞아. 뇌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를 보는 거야. 특히 어떤 뇌? 중간뇌 또는 중뇌. 왜냐면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는 건 대뇌가 기능을 멈춘 거야. 기절하는 거야. 대뇌가 기능을 멈췄다? 그럼 뇌가 어쨌든 기능을 멈췄으니까 다른 뇌들은 살아있어야 될 거 아니야? 네. 다른 뇌들이 살아있는지 안 살아있는지 확인하는 거야. 중뇌, 동공 반사를 통해서. 근데 동공 반사를 안 해! 어떻게? 모든 뇌가 활동을 멈췄다고. 그럼 그게 뇌사예요? 뇌사입니다. 모든 뇌가 활동을 멈춘 게 뇌사. 근데 대뇌만 활동을 멈춘 사람을 식물인간이라고 부릅니다.
식물도 생각은 못하지만 생명활동을 하잖아. 똑같아. 식물인간도 생각은 못해. 하지만 숨도 쉬고요. 오줌도 싸고요. 그지? 밥도 밥은 못 먹어요. 그럼 밥을 먹으려 씹는 과정도 뇌가 시키는 건데 밥은 못 먹어. 그래서 저는 항상 수액을 맞아요. 영양제치. 하지만 인공호흡기는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호흡도 합니다. 스스로. 쟤네가 혹시 심장도 뛰고. 아니요. 호흡하는 건 이제 아직 안 배웠는데 뒤에 있는 여기 밑에 있는 연수라고 하는 것이 호흡을 담당합니다. 자, 중뇌는 눈과 관련된 모든 활동들을 바로 중뇌가 한다. 암기법은 눈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아주 중요한 눈과 관련된 게 중뇌다라고 외워줍니다. 중요한 뇌? 눈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눈에 대해서 옛날 말인데 몸이 1000냥이면 눈이 900냥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만큼 눈이 중요하다는 말. 중요한 눈은.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몸이 1000원이면 900원에 해당하는 게 눈이 가치가 굉장히 크다는 뜻이에요. 얘가 진짜 그런 말 있어요. 자, 중간뇌. 자, 대뇌하고 중뇌 사이에 이렇게 껴있는 뇌가 있다. 껴있다. 사이 간자 써서 이걸 그래서 간뇌. 사이 간자 써서 간뇌야, 간뇌. 간뇌 역할은요, 바로 항상성 조절의 중추가 됩니다. 항상성이 뭐냐면 우리 몸을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게 제가 알아요. 체온이 떨어지면 몸을 떨고 열을 막 발생시켜서 다시 36.5도로 맞춰줍니다. 너무 뜨거워. 몸이 너무 뜨거우면 땀을 흘리게 해서 온도를 또 낮춰주는 것도 제가 하는 역할이에요. 이렇게 체온 조절해서 항상 일정한 체온을 맞춰주게 하는 거. 그 다음에 내가 짠 걸 너무 많이 먹으면 뭐가 땡겨? 물이 땡기죠? 물이 땡기게 하는 것도 제가 하는 거야. 물 좀 먹어. 방금 너 몸에 삼투압이 좀 무너져. 그죠? 또 물을 너무 많이 먹으면 또 뭘 많이 싸게 해? 오줌을 많이 또 싸게 하죠. 그것도 몸 안에 수분의 양을 일정하게 맞춰주기 위한 중뇌의 수작입니다. 중뇌가 다 조절하는 겁니다. 또 몸 안에 호르몬의 농도도 일정해야 되고요. 몸 안에 당분의 농도도 일정해야 됩니다. 다 중뇌가 맞춰주는 거야. 그거를 호르몬의 농도, 당분의 농도는 혈당 수치, 혈당량을 맞춰준다라고 표현합니다. 아무튼 우리 몸에서 항상 일정해야 되는 모든 수치는 누가 맞춰준다? 간뇌. 암기법. 너무 짜면 묽게 만들고 너무 묽으면 짜게 만들지. 뭘 맞춰준다? 간을 맞춰준다. 암기법이에요. 간뇌는 뭐 한다? 간을 맞춰줘. 우리 몸에 간이 딱 맞게 맞춰준단 말이야. 느낌 딱 오죠? 간뇌는 간을 맞춰주는데 간 하면 뭐가 떠올라야 돼? 항상성. 이렇게 연결합니다. 가만히 순간밖에 안 보여. 그간 말고요. 자, 그리고 중뇌 밑에 연결돼서 이제 척수랑 연결될 뇌가 하나 있어요. 척수랑 연결될, 이게 척수인데, 척수와 연결하기 직전 요 뇌가 있어요. 요 뇌를 바로 옆 동네 연수라고 불러줍니다. 연수가 이제 생명활동의 중추야, 생명활동. 연수가 있어야지만 심장도 뛸 수 있고, 호흡도 할 수 있습니다. 연수가 살아있어야 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연수예요, 쟤네예요. 일단 살아야 되니까 연수가 난 중요하다고 봐. 연수가 활동을 멈추면 심장도 멈추고 호흡도 멈춰. 바로 좋습니다. 왜 살아요? 왜 사냐면 걔네가 죽는 왜 살아? 사냐면 묻지요. 연수가 죽으면 인공호흡기 써요? 맞아. 인공호흡기 써요. 인공호흡기가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가는 거는 그럼 살 수는 있어요? 살 수는 있어. 그러니까 뇌사자들 같은 경우는 돈이 더 몇 배로 더 많이 들어요. 뇌사 상태로 막 1년을 살았다. 그 가족들이 부담하는 돈이 어마어마한 거. 부자는데 어차피 내 살면은 그냥 죽이는 거 있지 않아요? 근데 이제 혹시라도 깨어날 수도 있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그럴 수 있어요? 하기 좋아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기도 해요. 가끔씩. 그것 때문에 이제 가족들 입장에서는 쉽게 놓지 못하는 거지. 차라리 죽여달라고. 돈을 많이 들이더라도 1말의 가능성, 1%의 가능성이라도 매달리고 싶어 하는 게 가족들의 마음이니까. 그러면요, 뇌사 상태 뇌사 상태에 빠진
내성이 몇 명의 생명을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심장이 터지면 그 뇌사 상태인데 안 죽어야 돼요. 그 심장을 이식하려면? 그러니까 뇌사 상태면은 뇌가 죽은 거잖아. 그러니까 뇌가 죽고서 이제 골든타임에서 뇌가 죽으면은 심장이 안 뛰고 호흡이 안 되니까 산소 공급이 안 되잖아. 몸 안에 있는 모든 장기가 썩기 시작해요. 썩기 전에 이미 미리 적출을 해내. 그래서 뇌사하자마자 죽자마자 적출을 해내. 그래서 그 적출한 것들을 신선하게 보관하고 있다가 이제 기증자한테 이제 주게 됩니다. 신선하게라는 말은 안 어울리죠. 그러면 좀 뭐랄까 신선하게라는 표현이 미안해. 좀 이렇게 보존. 잘 보존하고 있다가 잘 보존하고 있다가 전달을 해주는 게 바로 장기 기증입니다. 그러면은 뇌 신경이 많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뇌를 이식을 못해요? 뇌는 이식이 안 돼요. 뇌는 아직 이식하는 기술이 없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 냉동인간은 가끔 얘기했어요. 네. 냉동인간은 뭐 한 거야? 뇌만 뜯어다가 냉동시켜놓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나중에 뭐 할 때까지? 뇌를 몸에다가 이식하는 기술이 생길 때까지 냉동 상태를 보관하고 있다가 뇌가 얼어도 우리 얼었던 금붕어가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얼었던 뇌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사람 통째로는 그 그러니까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에 하는 거예요. 아직 몰라. 될지 안 될지 아직 몰라요. 하지만 그런 기대감에 돈 많은 부자들은 그렇게 자기 뇌를 얼려서 저장하고 있는데 쌤이 알기로 전 세계적으로 6,000명 정도가 이미 냉동 인간 상태로 보존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주로 러시아하고 미국, 아니 중국도 있어요. 중국도 있는 러시아, 중국에 미국. 어떤 여성이 암 때문에 냉동을 했는데 그 남자가 그 여자를 좋아했는데 그 여자가 죽어서 남자가 상하다가 자기가 절대로 재혼 안 한다는데 1년 뒤에 재혼했대요. 뭐 했다고? 1년 뒤에 재혼을 했다. 절대 자기가 당신을 잊지 않겠다 해놓고 1년 이상 했다고? 나쁜 남자들이죠. 선생님. 근데 날 부른 거지? 네. 선생님, 너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타이밍이 별로 안 좋아. 뭐든지 항상. 잘하라고. 중국인은 아니잖아요. 나 중국인 아니지. 자, 하나 더 남았습니다. 자, 생명활동의 중추. 그래서 이 사람이 암기법 만든 건, 연수구 말고, 연속 구로 해주세요. 연수구 말고, 학교 선생님들이 방학 때마다 연수하는 거 알아요? 알아요. 연수하시잖아. 네. 선생님 교장 선생님인데, 서현 선생님, 이번에 연수 좀 다녀오시죠? 당신, 해고야! 잘렸어. 연수 안 가면 잘립니다. 진짜예요? 아예 그냥 연수를 안 가면 잘린다. 그러면은 생명활동에 필요한 돈을 벌지 못한다. 그래서 생명활동을 이어가지 못한다라는 정도로 암기를 써요. 그러니까 해외여행을 연수. 맞아, 그 연수입니다. 다시 연수를 안 가면 생명활동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암기를 했던 거야. 자, 마지막 뇌는 뒤에 붙어있는 굉장히 쬐끄만 뇌. 손에. 굉장히 쬐끄만 뇌라서 이 녀석을 소뇌라고 합니다. 소뇌. 하나 필요 없어 보이는. 전혀 필요해요. 왜요? 이거 없으면 안 죽잖아요. 소뇌가 없으면 쌤이 지금 어느 방향으로 기울어졌는지 내가 왼쪽으로 돌고 있는지 이런 걸 감지를 못합니다. 근데 어떻게 감지 안 했는지? 술 먹어봤나요? 네. 술을 먹으면 자 입으로 술을 먹잖아. 네. 먹으란 얘기 아니야. 입에서 그 알코올을 바로 흡수해. 원래는 소화계통으로 넘어가서 위가 흡수하거나 장이 흡수해서 이렇게 돌아오는데 입에서 바로 흡수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소주나 맥주 같은 걸 입에 물고만 있어도 취해요. 진짜요? 취합니다. 왜? 뇌랑 가깝잖아. 바로 흡수해서 이 알코올이 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요. 근데 입하고 가까운 뇌가 여기 있는 소뇌거든요. 소뇌가 대뇌보다 더 가까우니까 소뇌가 먼저 마비가 돼. 그래서 쌤이 술을 먹었어. 미칠거리는 거는. 그래서 미칠. 이걸 잘 못 맞춰. 평형을 잘 못 맞추면. 균형. 균형을 잘 못 맞춰. 균형을 잘 못 맞추면. 소뇌가 마비돼 있어. 그럼 한 모금
그럼 안 넘기고 그냥 입에 물고 그냥 취해요? 취합니다. 그래서 소주 여성분들 소주 먹을 때 빨대로 먹으시는 분들이 있으셔. 맞아요. 그분들은 더 빨리 취하죠. 빨대로 조금씩 먹으니까 이렇게 남자는 톡 털어놓잖아. 근데 여자들은 이렇게 빨대로 먹으면 더 빨리 취합니다. 그러면요. 그 입에 안 묻히고 그냥 바로 넘. 그렇지, 바로 네, 턱. 그 목구멍으로 넘어가면은 입에 그 흡수가 안 되는데 왜 묻히고 그래요? 아니, 그것도 이제 들어가서 이 안에서 위에서 흡수하거나 소장에서 흡수하니까 또 어쨌든 돌아서 우리 배웠잖아. 소화할 때. 들어가서 모세혈관과 암주간에서 흡수를 해가지고 다시 심장으로 돌아와서 온몸 퍼지죠. 온몸으로 다시 돈다니까. 돌면서 뇌로도 가는 거야. 알코올. 일단 취하면 무슨 술이 느낌이에요? 뭐가 좀 취하면 어떤 느낌이냐고? 생각이 안 나. 쌤 뭔가 술 못 먹게 생겼어. 쌤 술 못 먹어요. 맞아. 옛날에 먹었던 기억을 되살려서 얘기를 하는 참치 겁니다. 문화에도 드셨다고. 그걸 기억하고 있다니. 그때 먹었었던 게 다예요. 자, 아무튼 그래서 술을 먹으면 취해서 위틀거리는 이유가 뭐가 마비되기 때문이다? 손해가 마비되기 때문이다. 정리하면 손해는 평형 감각을 담당하는 것이 손해이고요. 일부 수익은이 뭐냐면 손가락 움직이는 이 근육 있죠. 이게 대뇌가 하는 거기도 하지만 손해도 도와준다. 손해와 대뇌가 협력을 해서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익은도 감당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암기법은 작은 뇌니까 우리 왜 운동선수들 중에서 좀 작은 사람들이 있다? 리오넬 메시. 리오넬 메시 말고 정우영. 메시가 키가 작아요. 정우영 축구만 하지 말고 이런 진짜 키가 160도 안 돼. 제조선. 맞아, 정답. 체조 선수. 나라고? 체조 선수들이 왜 키가 작은 게 유리하냐면 키가 작으면 작을수록 무게 중심이 좀 아래 있어가지고 훨씬 평형을 맞추기가 유리합니다. 쌤처럼 키가 너무 크면 무게 중심이 더 위에 있으니까 딱 있으면 아유 휘청휘청거려. 선생님 진짜 너무 쉽겠네요. 근데 선수도 되겠어. 그러니까요. 정수거든요. 근데 원래 그냥 들어가자마자 금메달 따는 거 아니에요? 좋은 말 나쁜 말이야. 좋은 말이죠. 금메달 따기 쉽지 않아요. 따잖아요. 싫어. 알겠어요. 금메달 탐나긴 한다. 아무튼 그래도 이거로 따고 싶진 않아요. 다른 종목으로 딸 거예요. 농구 같은 거, 쌤같이 키 큰 사람이 할 수 있는 농구 같은 거. 그냥 단기 농구 잘한다고 들을 수 있는 선생님 네, 배구 하세요. 배구 하세요. 배구 하려고? 배구 하려고 나서? 전북부에서 밑에서 있는 자, 뭐 하다가 벌써 이렇게. 시간이 다 9시잖아. 대박. 쉬었다 하죠. 네. 그래서 뇌에 대해서 정리를 일단 다 했고,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아마 이렇게 다 정리가 되고, 쌤은 암기법 위주로 알려줬는데, 나중에 한번 쭉 읽으면서 각 뇌의 기능을 알아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나만 더 하고 쉴게요. 안 돼. 아까 했던 거야. 체성신경, 오른쪽이야. 체성신경하고 자율신경이라는 게 있는데, 체성신경은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신경계, 12쌍, 31쌍을 말하고요. 자율신경은 대뇌 조절을 받지 않아. 지 마음대로야 라는 뜻을 그래서 그렇게 써놓고 있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면 되겠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오케이. 잠깐 합시다. 마이크를 돌리시나요? 네. 선생님 근데 냉동인간 내면 사망처리돼요. 그렇지, 그렇지 않을까? 근데 보험도 받아요? 모르겠는데? 생명보험. 설마 해주겠어?